이번에는 쌍곡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쌍곡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면 위에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취를 쌍곡선이라고 하더라. 이때 이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을 초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두 점 F1과 F2에 대하여 어떠한 점 P가 이제 F1에 이르는 거리와 F2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을 이렇게 자취를 그려보았더니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지더라. 그래서 이 곡선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쌍곡선의 그래프와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교점 A1과 A2를 쌍곡선의 꼭지점이라고 하며 이 선분 A1, A2를 쌍곡선의 주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원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 쌍곡선의 주축도 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꼭지점의 중점을 우리가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쌍곡선은 다음과 같이 점근선을 갖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점근선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처럼 어떠한 점 P, X, Y에 대하여 X축 위에 있는 두 초점 F1, K, 0과 F2, K, 0이 있을 때 거리의 차가 2a가 되도록 하는 점의 자취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워준다면 P와 F1, F2 사이의 거리의 차가 우리는 2a와 같더라 라는 식을 세우고 이제 절대값을 풀어주고 하나의 근호를 우변으로 이항해준 이후에 양변을 제곱하고 다시 근호가 있는 항들끼리 정리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K제곱-A제곱이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K제곱-A제곱을 B제곱으로 치환해 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B제곱 X제곱 빼기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 식으로 고칠 수 있고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쌍곡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맞죠? 자,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차가 2b라고 했을 때 우리 PF1과 PF2의 차가 2b로 일정하다 하고 식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우리가 K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A제곱으로 치환한다면 우리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을 얻을 수가 있고 양변에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준다면 A제곱은 X제곱 다시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왼쪽에 있던 식과 오른쪽에 있던 식을 비교해 본다면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우변이 1이 나왔고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우변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B제곱분의 Y제곱 빼기 A제곱분의 X제곱은 1과 같은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 우변이 1이라고 해서 이 주어진 방정식의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좌변의 형태를 먼저 고정시킨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먼저 만들어준 이후에 우변의 부호를 판단해서 X축 위에 초점이 있는지 Y축 위에 초점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타원과 달리 쌍곡선의 방정식에서는 A, B의 대소를 가지고 초점의 위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쌍곡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겠다 맞죠? 그래서
이 식에서 치환했던 것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b제곱을 k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k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는 똑같이 우리는 k제곱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우변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것과는 관계없이 초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쌍곡선에서 초점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한번 같이 살펴본다면 우리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에서 우변이 1이기 때문에 초점의 위치가 x축 위에 있을 거고 쌍곡선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x축과의 교점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y에 0을 대입한다면 우리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일 때 꼭지점의 좌표임을 알 수가 있다. 먼저 따라서 이 점은 마이너스 a, 0, 이 점은 a,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양수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주축의 길이는 2a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거리의 차를 2a로 놓고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풀었던 이 쌍곡선에서 주축의 길이가 2a더라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에도 거리의 차와 주축의 길이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좌변에 있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동일하고 우변이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이 두 쌍곡선의 관계를 켤레 쌍곡선 또는 공액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켤레 쌍곡선의 성질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점근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점근선은 a, b의 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두 쌍곡선의 점근선이 같더라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구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초점의 위치를 구하기 때문에 어느 축에 있냐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 k의 값 역시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점근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우변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것과 관계없이 이 점근선은 항상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이 방정식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면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 맞죠? 그래서 y는 플러스 a분의 bx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로 따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두 직선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직선인 y는 a분의 bx와 두 번째 직선인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이 두 직선을 한 번에 방정식으로 표현하려면 y 마이너스 a분의 bx y 더하기 a분의 bx는 0으로 표현하면 된다 맞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 역시도 점근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는 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쌍곡선의 점근선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증명의 흐름은 우리가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 P x1, y1에 대하여 이 점근선까지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하고 x1이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0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얘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쌍곡선의 점근선이다를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지금 직선이 두 개가 한 번에 표현되어 있는 복부호 형식이라서 지금 밑에도 다
이렇게 복부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복부호 동수임을 조금 생각해서 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y는 a분의 bx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x1, y1 위에 자, 우리가 x1, y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직선의 형태를 좀 바꿔본다면 bx-ay는 0이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 거리 L은 어떻게 되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bx1 빼기 ay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L은 나와 있는 관계식에서 위에 있는 부호를 얘기하는 거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쌍곡선의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a, b를 나누어 주어서 다음과 같이 식을 변형하였고요. 이때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분자에 있는 식을 좀 바꿔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x1, y1이 이 쌍곡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맞죠?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족하고 지금 이 분자에 a분의 x1 마이너스 b분의 y1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a분의 x1 마이너스 b분의 y1을 제외한 나머지 이 식을 나누어 준다면 우리는 a분의 x1 빼기 b분의 y1은 a분의 x1 더하기 b분의 y1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식 대신에 이제 분모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곱해 주었고 지금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절대값이 있다 맞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고려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따라서 이 거리에 대한 식을 변형해 봤더니 루트 b제곱분의 1 더하기 a제곱분의 1 곱하기 절대값 a분의 x1 플러스 b분의 y1 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에 대한 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우리 직관적으로 쌍곡선이 다음과 같이 그려졌을 때 우리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이 y는 a분의 bx와 가까워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얘기할 때 이 xy의 곱이 양수인 경우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점 P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 L을 가지고 극한을 얘기해 본다면 지금 x1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y1도 무한대로 간다 맞죠? 자, 그러면 이 거리식에서 분모에 a분의 x1 더하기 b분의 y1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모 자체가 무한대로 가서 거리는 0으로 간다 맞죠? 다음과 같이 x1이 무한대로 갈 때 거리가 0으로 갑니다. 반대로 3, 4분면의 경우에서도 x1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1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즉 우리가 분모에 있는 a분의 x1 더하기 b분의 y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그거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결론은 무한대로 간다 맞죠? 따라서 이 거리 L 역시 0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x1의 절대값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0으로 가더라. 즉 a분의 bx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2사분면과 2사분면과 4사분면에 대해서 xy가 음수인 경우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x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만 바꿔본다면 자,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될 거고요. 그러면 식을 바꿔준다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식 중에서 밑에 있는 부호 플러스라고 생각한다면 자, 우리 양변에 다시 우리가 분모 분자에 a, b를 나눠 주어서 식을 바꾸어 주고 아직 여기는 플러스 부호입니다. 맞죠? 그리고 얘를 바꿔주기 위해서 아까 썼던 이 관계식을 활용한다면
지금은 플러스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분모로 가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a분의 x1 더하기 b분의 y1은 a분의 x1 빼기 b분의 y1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거리 L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때. 자, 그러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봤을 때 x가 만약에 x1이 무한대로 간다면 y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즉 x1이 무한대로 가고 y1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부호가 다른 상황인데 지금 분모에는 a분의 x1 빼기 b분의 y1이 있다 맞죠? 즉 a분의 x1은 무한대로 갈 거고 마이너스 b분의 y1도 무한대로 가겠죠. 즉 같은 부호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값에 의해서 무한대로 갈 거고 결론적으로 이 거리가 0으로 가거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 4분면도 똑같이 x1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1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부호가 다른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a분의 x1 빼기 b분의 y1의 절대값은 역시나 무한대로 가겠죠. 따라서 거리가 0으로 가더라. 즉 2, 4분면과 4, 4분면에 대해서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와 거리가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거리에 대한 식을 살펴봤을 때 얘가 0이 될 수 없다 맞죠? 즉 점근선과의 교점은 없지만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쌍곡선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주어진 쌍곡선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맞죠? 자, 좌표평면 위에서 기하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었던 쌍곡선이 다음과 같이 m과 n만큼 이동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초점, 꼭지점, 중심과 같은 이 점들은 당연히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다 평행 이동한 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근선 같은 경우도 역시 m과 n만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그 식을 바꿀 때 다르게 적용한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쌍곡선에서 꼭지점 사이의 거리인 주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쌍곡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ax제곱, by제곱, cx, dy는 0에서 a, b의 부호가 다르다면 우리는 쌍곡선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a와 b가 모두 0이 아니면서 부호가 다르면 쌍곡선이다인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우리가 x, y는 1, 꼴도 쌍곡선인데 주어진 쌍곡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없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 형태로 표현되는 쌍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 주축이 x축과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xy는 1과 같은 쌍곡선은 지금 회전을 한 형태다 맞죠? 그래서 이 쌍곡선을 다시 주축이 x축과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하게끔 회전을 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제는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 fx, y는 0에서 일반적인 방정식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 방정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x는 알파와 같은 꼴의 직선이 있지만 그 경우는 이 쌍곡선과 기하적으로 위치를 체크하면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한다면 사실 항상 2차 방정식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A, B의 부호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정식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ax 제곱 더하기 b의 mx 더하기 n의 제곱 x 제곱과 같이 표현이 될 거고 x제곱의 개수만 따로 생각해주면 a 더하기 bm 제곱의 x제곱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a, b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a 더하기 bm 제곱은 0이 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게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2차 방정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판별식 D를 가지고 근의 개수, 즉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더하기 bm 제곱이 0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따로 살펴봐야겠다 맞죠? 따라서 a 더하기 bm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m 제곱이 마이너스 b분의 a인 경우가 a 더하기 bm 제곱이 0인 경우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지금 a와 b가 평소에 쓰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 좀 관련을 시켜본다면 자,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여기서 대문자 라지 a는 a제곱분의 1이 나왔죠. 여기서 대문자 라지 b는 b제곱분의 다시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m제곱은 마이너스 b분의 a인 경우이기 때문에 m제곱은 마이너스 b분의 a를 하게 되면 a제곱분의 b제곱인 경우가 된다 맞죠? 즉 이는 m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인 경우에 연립하였을 때 이차의 개수가 0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직선의 기울기가 다음과 같더라라는 얘기인데 이 기울기 어디서 많이 봤다 맞죠? 네, 이 기울기는 점근선의 기울기와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근선과 같다면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기울기가 점근선과 같은 직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점근선이라면 쌍곡선과 만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점근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쌍곡선과 만나지 않거나 혹은 이 점근선은 아닌 다른 평행한 직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점에서는 만나지만 접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는 만나지만 접하지는 않더라. 우리가 이 한 점에서 만난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이 점근선과 쌍곡선의 거리가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근선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교점이 생기지 않겠다 맞죠? 그리고 반대의 그래프에서도 역시 이 점근선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평행한 이 직선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쌍곡선을 뚫고 지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쌍곡선에서 어떤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일단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다음과 같은 이런 케이스, 점근선이거나 점근선과 평행한 경우에는 접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만 써줘도 충분하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자,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1x 빼기 b제곱분의 y1, y는 1로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이라 놓으면 되겠다 맞죠? 요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이전에 타원이나 포물선에서 했듯이 미분계수를 가지고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있다 맞죠? 그리고 x1, y1이 주어진 쌍곡선 위의 점이므로 그 식들을 연립하여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요거 증명할 때 y는 mx 플러스 n이라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맞죠? 자, 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위에 설명한 것처럼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건 접선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만 써도 충분하다 맞죠? 그래서 대입해서 판별식 D를 써서 이 n에 대해서 관계식을 하나 찾는다면 대입해서 다음과 같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식을 살펴봤더니 근호 안에 있는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맞죠? a, b의 값에 따라서 이 근호 안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점근선이 생기지 않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근호 안이 음수인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 음수인 경우에는 m제곱이 a제곱분의 b제곱보다 작고 따라서 m의 기울기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거나 a분의 b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나와서 접선이 그려질 수 없다 맞죠? 자, 우리가 대수적으로 직접 쌍곡선에 대입해서 연립해서 구한 이 접선의 방정식이 생길 수 없는 범위는 대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가 n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b 사이면 접선이 생길 수 없다 맞죠? 그리고 이 기울기는 점근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즉, 점근선의 기울기 사이에 있는 어떠한 직선은 우리가 접선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우리가 대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접선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확인을 했었고 기하적으로는 이 사이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접선이 그려지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일반적인 직선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꼭 원점을 지나지 않더라도 이 기울기, 이 두 점근선 사이에 있는 기울기 값을 갖는 직선이라면 무조건 접선이 될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된다면 우리는 y는 mx라는 직선이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이려면 m의 값이 a분의 b거나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된다 맞죠? 즉 그 경우에는 뭐예요? 점근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접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접선이 생기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